네, 소개받은 진양합니다. 오늘 제가 교육 주제로 요청받은 건요, 임금으로 이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사실 임금이 뭔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거창하게 제목은 근로기준법을 사실 나도 정복 못 해놓고 완전 정복해보자는 이제 주제로 얘기했는데, 일단 그럼 우리가 이제 노동자잖아요. 네? 노동자의 이제 근로조건 등등을 규정하는 그런 법들은 대체 어떤 법이 있는지 그건 일단 좀 알고 넘어가자. 네. 그 크게는 개별적 근로관계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협력적 노사관계법 이렇게 나뉘어요. 크게 이제 세 가지의 범주로 나뉘는데, 이렇게 하면은 좀 그 느낌이 오나요? 개별적 근로관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군 입사하실 때는 다 개별적 근로관계로 계약을 하신 거잖아요. 근로계약서를 쓰고 들어오셨다고. 국장님 나는 과장님 백으로 들어왔는데 아니 그렇더라도 나 개별로 들어왔다고. 개별로 들어와서 혼자 뭐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지? 노동조합을 만들었어요. 집단으로 뭉친 거야. 집단적 노사관계법. 그래서 이 법은 노동조합법이 있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 협력적 노사관계법은 이거 하나 있어요. 근창법이라고 부르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라고 이제 규정하는 거고, 그래서 뭐 꼭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개별적 근로관계는 근로기준법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집단적 노사관계는 노동조합법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근로기준법은 그럼 뭐냐? 근로기준법 그때 이제 우리 장흥지부에서 그래도 우리 연수교육을 많이 왔잖아요. 참고로 그 옆에 있는 영암지부는 11월 7일에 서울 그 버스 2대 불러서 갔어요. 여러분들 서울 가기 힘드니까 내일 구청에서 하는 거는 그거 많이 알렸으면 좋겠고, 근로관계의 생성, 유지, 종료에 관한 일반적 사항이 다 담겨 있어요. 실제 보면은 내가 이제 회사 들어갈 거면 어떻게 해야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써야 되고, 취업규칙을 뭐 공시해야 되고, 안 하면은 벌칙이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종료될 때, 뭐 해고할 때는 해고 예고라는 걸 해야 되고, 그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고를 못하게 되어 있고, 이런 것들로 이제 근로기준법이 이루어져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생성, 유지, 종료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이 저 근로기준법에 담겨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로기준법을 알아야 한다, 몰라도 된다. 알아야죠.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고, 여기에서 이 특징은 이런 각종의 노동관계법은요, 기본적으로 최저 바닥을 규정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못하면 처벌받고, 이거보다 잘해주면 박수받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에헤이, 근로기준법에 최저임금이 10,000원이 안 되는데 어디 감히 근로자들이 임금을 막 300만원, 400만원 달라고 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법 자체는 최저를 규정합니다. 최저임금법, 또 최고임금법 이런 건 없잖아요. 최저임금법, 최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법보다 못하면 오히려 처벌받고, 상회하는 건 상관없어요. 박수 쳐주면 되고.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이명박근혜, 이게 하나의 고유명사로 우리가 쓰잖아. 우리가 이명박근혜 10년을 살아보고, 야, 살면서 이런 새끼들은 다시는 못 만날 거다 했는데 오판이었지. 우리가 생각이 짧았어. 그래서 사람 항상 겸손해야 돼. 그러니까 야, 윤석열은 이명박근혜 10년을 압축해 놓은 것보다 더한 짓을 2년 동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 앞으로 남은 3년은 너무 길다. 그러니까 이제 기어 내려와라.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이명박 때 2010년도에 처음으로 노동관계법의 최고를 규정하는 법들을 만들어내요, 농기구. 네, 이명박 때. 나쁜 놈이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는 걸 이제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예전에는 그 타임오프를 뭐 몇 시간을 쓰든 노사가 합의하면 그렇게 이제 노조 전임자를 그렇게 쓸 수 있게 해줬는데, 그 이제 못 쓰게 하는 거나, 이제 그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교섭 권한을 제약하는 대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결국 여러분들이 이 근로기준법을 잘 알면요, 저는 어떻게 이렇게 선량하게 생겼지만 제가 이게 심부름센터랑 똑같은 일을 제가 사실은 하고 있는 거예요.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이거 내가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 근로기준법 열심히 공부하면 주변에 보면은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나의 노동의 대가를 옳게 못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이걸 알아야 떼인 돈을 받아줄 수 있죠. 진정을 넣든 고소를 하든 아니면 가서 협박을 하든 좀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요 시간 딱 집중하면 여러분들도 떼인 돈 받아들일 수 있다. 흥신소를 하자는 건 아닌데 아무튼 그런 거고요. 임금이란 노동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떤 명칭으로도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다 라는 거고요.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임금이에요. 요게 뭐 당연한 소리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아닌데 간혹 줄 때가 있어. 그걸 임금으로 이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사무장님 직원으로 일을 하는데 사무장님 부모가 왔는데 저 친구 참 기특하네, 열심히 일하네. 그래가지고 가고 애들 과자나 좀 사줘 하고 10만 원 줬어 나한테. 근데 이게 임금이냐 아니냐 이거야. 이런 걸로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한 얘기 같지만 당연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걸로 다툼이 된다니까. 저 사람들이 다 10만 원 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이건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달래랑 이쁘니까 가고 껌이라도 좀 사다 줘라 하고 준 거다. 이럴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이제 지급해야 되고요. 노동의 대가예요. 노동의 대가.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애가 이쁘니까 가서 과자 사게요 하고 이렇게 주는 거 이런 건 노동의 대가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노동의 대가로 줘야 이제 근로 제공에 대한 반대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잖아요. 나는 노동력을 제공을 하고 회사는 그에 대한 대가로 나에게 돈을 주고 이렇게 일을 해야 되고요. 은혜적으로 주는 거, 호의적으로 주는 거, 실비변상 이런 거는 아니다. 그래서 출장여비, 공무원 출장 등에 관한 여비 규정에 의한 이 출장비는 그런 임금이다 아니다. 아니다. 임금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부터 이제 파급되고 진행되는 거예요. 임금의 개념이. 그리고 명칭을 불문하는 일체의 금품이고요. 임금 지급의 4대 원칙은 통화, 돈으로 줘야 하고 전액 다 줘야 되고요. 찔끔찔끔 줘야 돼요. 직접 줘야 돼요. 임금 축에 이거 지부장님 갖다 줘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지부장님한테 직접 줘야 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줘야 돼요. 그러니까 2달에 한 번 주고 이렇게 정기적이 아니라 매달 1회 이상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로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줘야 되는 거고요. 이제 비상지 지급이라는 것도 있고, 휴업수당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건 되게 중요해요. 임금채권의 시효가 있어요. 민사시효는 3년이고요. 형사공소시효는 5년이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제 여러분들 소송 해봐서 더 잘 알겠네. 장학문하고 이제 소송을 하고 있으면, 내가 분명히 10년 전에 그 임금을 못 받은 게 있어. 근데 이거는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10년 전 건 안 되는 거고,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건 지금으로부터 3년 전 거. 지금 막 이제 영암에서 이제 지부장님과 함께 이제 기간제 분의 이제 상담을 이제 하다 온 건데, 이분은 원래대로라면 2022년 7월에 공무직으로 전환을 했어야 됐어요. 전환하지 않고 그냥 계속 기간제로 사용을 하는 거야. 근데 아시다시피 공무직과 기간제는 임금이 다르잖아요. 우리 이분은 공무직으로 전환을 요구하면서 그동안, 그러니까 2022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일한 것의 그 임금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넣기로 했어요. 이건 되는 거지. 왜냐면 3년 동안이 공소시효니까. 아니 그 임금채권의 시효니까. 공소시효, 형사 공소시효는 뭐냐면요. 임금을 안 주면 이게 법 위반이잖아요. 근로기준법 위반이야. 내 돈 떼먹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 달라고 하고 내 돈 떼먹은 저 나쁜 사람 처벌해주세요 라고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형사 사건은 설사 공소시효가 그러니까 3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요구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제가 이제 상담 전화를 많이 받다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이 많아요. 특히 이제 장흥이나 영암이나 이렇게 농도들, 그러니까 도시 지역이 아닌 곳들은 큰 뭐 공장이 별로 없잖아요. 제조업도 없고 기껏 이제 큰 게 우리 장흥군이 크죠. 그러니까 이제 공공기관이나 이제 그 사회복지 서비스 법인들, 뭐 병원들 이런 데 말고는 공장이 별로 없고 기껏해야 뭐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내 주변 사람이 돈을 못 받았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아.
그런 사업장의 특징은 뭐다? 5인 미만 사업장이에요. 5인 미만 사업장. 이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냐 5명 미만이냐, 이상과 미만도 아셔야 돼요. 이상은 포함하는 거야. 5명 이상은 5명 붙어야, 5명 미만은 5명을 빼고야. 그래서 미만과 이하, 이상과 초과의 개념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노동법을 알려면 이 말장난 같은 이 개념의 차이도 정확히 알아야 되고, 우리나라는 5인 미만, 그러니까 1, 2, 3, 4 이렇게, 거기에서 신족과 사장 중심으로 하는 요거는 또 쳐주질 않아. 그러니까 제3자 이렇게 하고, 상시예요. 상시. 그러니까 주로는 4명이서 일하는데 어느 하루만 알바 더 써가지고 5명 됐어. 이러면 상시 5인이 아닌 거야. 뭐 이런 자잘한 것까지 다 하면 오늘 일을 한도 끝도 없는 거고요. 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제외되는 거, 이거 중요해요.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이거 3개 합하면 무슨 수당이라고 하지? 이거는 제가 언젠가 했어요. 법에서 정한 수당이다 해서 법정 수당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법정 수당의 반대말은 무슨 수당? 법에서 정한 수당이 아니라 노사가 임의로 땡땡한 수당이라고 해서 땡땡 수당. 제가 이게 약속해줘 이것도 했었는데, 여기서 했는데 약정 수당이라고 해요. 약속하여 정한 수당. 그러니까 법으로 정한 수당은 법정 수당이고요.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네. 근데 야간 근로 수당은 엄밀히 말하면 초과 근로 수당은 아니에요. 그래서 초과 수당이라는 말이 다른 거야. 왜냐면 초과한 건 아니니까. 네. 밤 10시부터 이길 아침 6시까지 일한 게 야간 수당인 거죠. 그런 거고, 요거를 법정 수당이라고 한다. 법으로 정한 수당. 반대되는 개념은 약정 수당. 약속하여 정한 수당. 안 줘도 되는데, 여러분들 교통보조비 법에 써 있나요? 안 써 있어요. 근데 약속해서 주는 거잖아. 정액금 식비 이런 것들이 약정 수당. 근데 연차 수당, 연장 수당, 야간 수당, 휴일 근로 수당은 시켜놓고 안 주면 처벌받는 건데, 5인 미만 사업장에 이가 있다 없다? 없다. 되게 돌고 치사한 거야. 그러니까 하루에 9시간이라든 10시간이라든 그냥 그 시간만큼만 주는 거야. 우리는 가상금을 주잖아요. 1.5배 꽁돈을 주잖아요. 꽁돈을. 근데 5인 미만은 이거 안 준다. 그래서 앞으로 장흥조합원들은 저한테 이거 전화해서 묻지 마세요. 우리 딸내미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10시간 시켜놓고 추가 수당을 안 주네요. 안 줘도 되는 거예요. 법이 그래요. 그래서 민주노총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해라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연차 휴가 자체가 없어. 우리 5인 미만 사업장에 일하시는 분들은 아예 연가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힘들겠죠. 네, 이런 상황이고요. 근로시간 제한 미적용. 우리는 한 주 최대 몇 시간? 52시간. 박수! 네, 맞아요. 우리는 법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 하면 최대 12시간까지 초과를 할 수 있잖아.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제한이 없어요. 100시간 일해도 법 위반은 아니야.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야. 휴업수당도 안 주고요. 우리 이제 생리휴가, 그러니까 우리 보건휴가라고 하나요? 보건휴가도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법은 무급이고요. 여러분은 유급으로 지금 쓰고 계시고, 근데 이 사람들은 유급이든 뭐든 하나도 없는 거야. 이런 거고요. 해고 제한도 미적용인 거예요. 그래서 OX 퀴즈로 하고는 알바 상시. 사장님 1명, 알바생은 2명, 총 3명이서 일하는 작은 수준에서 알바를 시작했다. 그런데 한 달도 안 돼, 장사가 안 된다면 갑자기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사장님. 알바생은 이렇게 막 해고를 해도 되는 걸까? 예, 그래요. 오예요. 해고해도 되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나쁘죠. 근데 이건 사실 문제가 좀 잘못됐다. 왜냐면 이것도 맞는 말이거든요. 마음대로 해고는 할 수는 있는데 해고 예고는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해고 예고를 안 하면요, 해고 예고 수당을 줘야 돼요. 대신 한 달분의 임금을 줘야 돼요. 근데 이런 사장님이, 술집 사장님이 누가 그런 돈을 주겠어. 미리 해야지.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조금 어폐가 있는데 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라고 해도 반드시 적용돼야 하는 거 제가 밑에 쭉 써놨어요.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휴게시간, 사대보험, 퇴직금, 육아휴직, 최저임금, 해고 예고는 다 해야 돼요. 기존처럼. 다른 5인 이상 사업장처럼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특징이 있는 거고, 다시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우리 장흥이나 이런 데는 주변에 이런 알바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 물어보면 잠깐 하지 말고 우리 교육받았던 걸 딱 떠올리면서 야 안타까운데 니는 연차가 없어. 근데 퇴직금도 안 주던데 그거는 법 위반이야. 나랑 같이 노동청에 가서 진정 넣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근로계약서 반드시 써야 되고 주휴수당이 뭔지 아시죠? 네. 주휴수당은 내가 한 주에 소정근무를 만근했을 때 그러니까 월화수목금 8시간씩 일을 했으면 하루에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돼요. 이 주휴일과 일요일은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주휴일을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로 월요일로 지정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회 통념상 그냥 일요일을 주휴일로 쓰고 있을 뿐이죠. 네. 휴게 시간은 4시간 일하면 얼마 이상? 네, 30분 증장님 안 드립니다. 아예 장흥사랑 상품권. 영암분이라 이게 쓸 수가 없어요. 네, 사대보험도 당연히 이제 가입해야고요. 퇴직금 줘야 합니다. 원래 퇴직금도 안 줘도 됐었어요. 근데 2012년인가? 네, 한 10여 년 전에 이제 바뀌었어요. 이제 육아휴직도 이제 부여해야 하고요. 최저임금 당연히 줘야 합니다. 당연히. 최저임금도 당연히 이제 줘야 되고 해고예고도 해야 한다라는 거고. 예, 요게 이제 중요해요. 우리는 주 5일제가 아니라 주 40시간제예요. 대한민국. 근데 많은 분들이 주 5일제라고 그냥 이해하고 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 틀린 개념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군수님 같으면 여러분들 월요일날 7시간 일 시키고 화, 수, 목, 금 7시간 시키고 토요일날 5시간 더 나와서 일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용자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노동조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도 진짜 법 위반이 아니에요. 월요일 7시간, 월화수목금 7시간 하면 35시간이잖아. 또 토요일날 5시간 와서 이래도 초과 근무 수당도 안 줘도 돼. 네, 왜냐면 우리나라는 주 40시간제라 그래요. 주 40시간제. 주 5일제라는 개념이 틀렸어요. 그렇게 쓰시면 안 된다. 그리고 올해 최저시급이 9,860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시급을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 이제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이제 되면 돼요. 9,860에 209시간을 이제 더하면 이게 월급이 되는데 그럼 209시간은 뭐냐 대체? 이 계산식을 써놨습니다. 이거 어렵지 않아요. 한번 쭉 볼게요. 산수 못해도 돼. 난 산수 못하니까 이게 문과문은 벌써 있는데 그냥 보시면 돼요. 40시간은 뭐지? 이 소정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서 그래요. 약속한 근무 시간이야, 약속한 근무 시간이 80시간이잖아. 이 8시간은 뭐야? 주휴일 주휴수당. 네, 맞아요. 이게 소정 근로 시간 주휴수당 줘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 주휴수당이야, 주휴일. 그럼 이렇게 합하면 48시간이네. 그럼 한 주에 나의 근무 시간이 48시간이고 그럼 이 52일은 뭐야? 아니 떠났네. 1년이 52주잖아. 곱하기 1년 52주 한 거야. 이 8시간은 뭐지? 48 곱하기 52 하면 뭐야? 아니지. 7 곱하기 52 하면 뭐야? 7 곱하기 일주일이 7일이잖아. 1년이 52주래. 364. 그렇지. 364니까 하루 부족하잖아. 그 8시간이에요. 365일이니까 1년이. 그쵸? 어이가 없죠? 부집사님 지금 되게 어이없는 표정인데 맞아요. 그거예요. 1년이 364일이 아니잖아. 365일이야. 그래서 8시간이 되는 거야. 그럼 1년은 12달이니까 한 달에 소정근무를 우리가 계산하는 거니까 12개월로 나누면 208.666 돼요. 그래서 반올림해서 209시간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다 계산할 수 있어요. 소정 근로 시간이 주 40시간을 하고 있지만 모든 회사가 다 40시간을 하는 거 아니에요. 특히 아르바이트생들은 주 하루에 3시간씩 15시간을 일을 하기도 해요. 그럼 그런 경우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대입만 하면 돼요. 여기다가 대입만 하면 돼요. 15, 여기다 3 이렇게 하면은 얼마든지 월 소정 근로 시간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최저임금 위반인지 아닌지도 이렇게 확인해 볼 수도 있겠고요. 이런 계산을 이제 할 수 있다. 주요일 아까 이제 그 개념 설명해 드렸고요. 이제 월급과 이제 시급을 이제 이렇게
변형시키는 것을 이제 자유자재로 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의미로 설명을 했고요. 최저임금법. 우리 장흥군은 지자체 중에 몇 안 되게 또 최저임금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골치를 앓고 있는 경우인데, 이 최저임금 제도가 독특해서 그래요. 그거 잠깐 이제 설명하고 갈게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커요, 이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조카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 근데 최저임금을 못 받았어. 그러면 카페 사장한테 제 명함을 하나 갖다 주시면 돼요. 이 명함을 이렇게 갖다 주고, 어떻게 이 새끼 고소고발 전문가인데 얘한테 얘기할까? 아니면 줄래? 이러면 그러셔요. 드릴게 하고 아마 줄 겁니다. 그거 아니면 실제 진정이나 고소를 노동청에 넣으면 돼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이 최저임금 위반은 굉장히 좀 엄히 이제 다스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고요. 최저임금 인상률은 전반적인 우리 전체 임금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돼요. 우리가 교섭을 하는 이제 교섭위원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인용하는 데이터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 공무원 임금 인상률, 경제 성장률, 물가 인상률, 그 다음 최저임금 인상률. 이제 뭐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 소득 분배 개선율 뭐 이런 것도 이제 막 밀어놓고, 뭐 임금 지역 임금 인상률 이런 것도 밀어놓고 하는데,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됐는지가 통상 그 근로자들이 자기 이제 임금 교섭을 할 때 많이 이제 데이터를 참고를 하죠. 그래서 최저임금, 나는 최저임금 받는 사람도 아닌데 최저임금 오르든지 말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최저임금이 많이 오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요. 요게 중요합니다. 맨 아래에 있는 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보면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여기에 현물 및 법정수당. 제가 이게 장흥사랑 상품권 이거 드렸잖아요. 이거는 임금이야? 이거는 최저임금에 안 들어가요.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등등은 산입 가능하대. 여기에서의 전제는 매월이에요, 매월.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 그 임금협약서를 이렇게 뜯어보면은 제5조 기본급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150, 250, 350을 이렇게 한다 라고 내용이 있어요. 야, 우리가 최저임금도 못 받아? 라는 생각이 막 드는데, 이게 왜 그러냐? 그 비밀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요. 매월 1회 이상.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 너무 연한가요? 착한 사람들한테만 보여요. 안 보이는 분들은 평소에 마음을 곱게 안 써서 그래요. 우리 사무장님 임금명세서인데, 친절하게 여기 매월 지급 이렇게 써놨더라. 안 보이시는 분들 위해 제가 읽어드릴게요. 봉봉 매월 지급, 정승수당 가산점 매월 지급. 돈 많이 받죠. 이 양반 호봉이 지금 22호봉이야. 김석영 왜 이렇게 늙었어? 22호봉이야. 와, 22살이라도 믿겠는데. 아니야? 22살은 아니야? 거기다 갔어? 잘못했어요. 좀 갔어? 네. 22호봉인데 그러니까 아무튼 많네요. 기말수당은 216만 9천 원을 받는데, 혹시 두 분께서 보셔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다행이네요. 세금을 한국 받았어요. 기말수당은 216만 9천 원인데 매월 지급이 아니야.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타 지자체랑 달리 기말수당을 400%나 받고 있는데,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는 저 금액을 다 빼는 거야. 저 400%니까 대충 계산해도 800만 원이 넘어가는 돈인데, 여러분들은 저건 최저임금 계산에서는 제외하고, 여러분들 시간이나 휴일이나 연장 근로, 야간 근로를 계산하는 통사임금에는 저게 들어가. 이러니까 계산이 복잡해지는 거야. 요게 빠지는 거예요. 요게 최저임금 계산에서 빠져서 법 위반이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막 계산을 이게 해본 거예요. 그래서 기본급, 정액급 식비, 교통보조비, 정분수당 가산금. 잠깐만, 가산금 매달 주죠. 네, 정분수당을 일찍을 주는 거지. 네, 맨날. 명절휴가비는 아닌 거고. 상여금은 이게 이제 기말수당이죠. 이것도 이제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통상임금에는 들어가지만, 그쵸? 통상임금에는 들어가지만 월 고정급여에는 안 들어가는 거야. 어떤 게? 상여금하고
전문수당하고 명절수당에서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거야. 지금 이런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했다?